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다우데이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도충기 오창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비바 이후에 취미생활을 하면서 잠시 여러분들과의 어떤 소통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러한 여러분과의 소통이 좀 많이 그리웠기도 하고, 이러한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복귀 신고도 할 겸, 그리고 그 화제가 되고 있는 아비바의 E3D 지금 전환하는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 전환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어떤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는지 이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오늘 주제에서 나와야 될 얘기는 이미 아비바에서 그 EOL에 대한 엔드 오브 라이프, 엔드 오브 서비스에 대한 많은 워크샵과 활동들이 그동안에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활동을 하더라도 막상 그 시간이 닥쳐지기 전에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마 이 웨비나가 각 어떤 기술적인 검토 사항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좀 아이디어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 PDMS는 이미 지난 50년 가까이 지금 사용되어 왔고 엄청나게 많은 그 업그레이드가 되어 왔던 시스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어떤 내부적으로 또는 고객의 목소리들이 그 사용성에 불편한 점들이 많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용성에 불편한 점은 뭐 일반적으로는 GUI가 아무래도 좀 너무 오래되어서 사용의 편의성들이 떨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하는 E3D가 있는데 지금 2024년 4월 1일 만우절이죠. 그런데 이 만우절이지만 정작 이 4월 1일이 되게 되면은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PDMS는 이제 더 이상 그 기술 지원이라든지 또는 개발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없이 이제 끝이 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PDMS 벌써 나이가 50살이 되었는데 이제는 보내고 새롭게 지난 10년 동안 준비해 왔던 E3D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차곡차곡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내용은 그러면은 PDMS와 E3D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기술적인 내용으로서 조금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되겠는데요. 저희 고객사 중에 한 분이 굉장히 그 작은 기본적인 플랜트 모델을 하나 두고 마우스 클릭과 키보드의 스트로크 숫자를 비교해 본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이 PDMS에 대략 한 286 클릭 또는 마우스의 클릭이나 키스트로크가 있는 거에 대비해서 E3D로 설계할 경우에는 대략 한 146 클릭 또는 키스트로크로 그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다라는 하나의 이제 케이스 테스트가 되는데 엄청난 그 어떤 그 시수의 어떤 차이들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오창문 수석께서 그 뭐 굉장히 기술적인 내용이 되겠지만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제한된 시간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창문입니다. 오늘은 크게 PDMS하고 E3D에 대해서 세 가지 주제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시스템적인 관점하고 두 번째 디자인 시점 관점, 그리고 세 번째는 도면 및 결과물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적인 비교에서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의 옵션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프로젝트 로그인 관점에서 보시게 되겠는데요. 실제로 PDMS 12.1.SP4에서 사용했던 어드민이나 렉시콘, 프로젝트 크리에이션 위자드 같은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이 버전에서는 디자인, 파라곤, 드래프트 등과 같이 사용을 했지만은 실제 12.1.SP5 이상 또는 E3D부터는
아비바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새로운 모듈이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어떤 설계의 관점하고 프로젝트 어드민 관점하고 상당히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화면은 실제 디자인 관점에서 봤을 때 유저들이 로그인을 했을 때 단순하게 어드민 모듈을 제외한 나머지 모델링이라든지 도면 생성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그 로그인 창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UI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UX 베이스로 개발이 되었고 실제 모든 메뉴를 리본 기본으로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훨씬 더 시각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메뉴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3D 뷰어 상에서 파워 컴퍼스라든지 파워 힐 같은 단축키 기능과 같은 내용으로 모델링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클릭 수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텍스추얼 에디터라는 기능이 있어서 일단 어떤 아이템들을 수정을 한다든지 위치를 바꾼다든지 방향을 바꾼다든지 심지어 어떤 형상을 바꾼다든지 할 때도 컨텍스추얼 에디터 기능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지우거나 할 때도 기존에 어떤 PDMS가 가지고 있는 딜리트 기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E3D 자체에서는 키보드에 있는 그냥 딜리트 기능을 가지고도 아이템들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해주는 어떤 코맨드를 가지고 캔버스 자체에서 직접 단축키 같은 개념으로 무브라든지 카피 같은 기능들을 바로 실행을 해서 그 그래픽적으로 바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개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PDMS 같은 경우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하려면은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구매를 하고 라이센스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E3D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모듈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토캐드 파일을 띄운다든지 그리고 메카니컬 캐드 쪽에는 스텝 파일을 띄운다든지 했을 때도 바로 E3D 내에서 임포팅을 해서 모델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일반 DWG 2D 도면을 띄워서 실제 백드로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실제 그 스텝 파일을 가지고 모델링 되어 있는 걸 임포팅을 해서 E3D 내에 띄워놓은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2D CAD 우리가 말하는 보통 드래프트 모듈이 E3D에서는 드로우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 드로우 자체에서도 CAD 파일이라든지 그리고 엑셀 파일과 같은 내용들을 바로 도면에 임포팅을 해서 실제 도면이 하나인 것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스캔 같은 경우도 LMI라는 툴을 사용을 했었는데 E3D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LMI에 대한 기능이 들어가 있고 그 모델을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액세스를 해서 3D 모델상에서 바로 구현을 하고 실제 리뱀핑 프로젝트라든지 실제 어떤 그 리비전 프로젝트 같은 데서 많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타임 포인트를 잡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저 스캔 부분은 간단하게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데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게 기본적인 E3D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을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바로 액세스를 해서 바로 임포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포팅 되어 있는 이런 모델들을 어떤 특정 볼륨을 잡아서 볼륨별로 고 퀄리티의 레이저 스캔 모델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부분을 볼륨을 잡아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버블 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실제 현장 사진과 같은 똑같은 내용을 확인하면서 현장에 대한 어떤 정확한 그 모델하고 비교하는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버블 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보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프로젝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관점에서 보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이제 UTC라는 유니버설 타임 코디네이터라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돼서 서로 다른 타임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한 곳으로 모아서 예를 들어서 글로벌을 사용한다든지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UTC 기능을 이용해서 로컬 데이터로 수정을 한 다음에 세션 데이터에다가 넣어주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간이 다른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로모트 포린 데이터베이스라는 기능이 들어왔는데 기존의 어떤 포린 데이터베이스를 레퍼런싱을 해서 그 DB를 로컬 DB로 복사를 하려면은 실제로 익스클루드를 시키고 다시 카피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E3D 내에서는 프로모트 포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포린돼 있는 레퍼런스된 데이터베이스를 바로 로컬 데이터베이스로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드 프로젝트라는 기능이 추가가 돼서 실제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를 레퍼런싱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유저들이 볼 필요가 없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마스크드 프로젝트라는 걸 이제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실제 로그인 창에서 그 프로젝트는 리스트상에 뜨지 않아서 유저들이 실제 원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할 때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PDMS에서 사용했던 스탬프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이 스탬프 기능은 보통 프로젝트를 하면서 마일스톤 데이트를 잡아서 찍어주고 그걸 가지고 어떤 데이터라든지 모델을 볼 수가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PDMS에서 활용을 하려고 하면은 보통 백트랙이라든지 리버트 같은 코맨드를 이용해서 모델을 뒤로 돌려주고 그걸 보여주고 하는 여러 개 번거로운 기능이 있었는데 E3D에서는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 스탬프를 로그인 창에서부터 실행을 해서 그 내가 선택한 스탬프에 맞는 그 날짜에 있는 모델을 바로 액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 왼쪽에 있는 화면은 스탬프를 선택을 안 하고 바로 현재 모델을 보는 화면이고 같은 프로젝트지만은 스탬프를 선택을 했을 때 그 스탬프가 선택되어 있는 날짜로 모델을 돌려서 바로 볼 수 있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프로젝트를 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시점에서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모델링, 일반적인 모델링 부분하고 그리고 실제 각 디스플린별로 추가가 되어 있는 기능들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디자인 에이드 기능이 상당히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실제로 E3에서는 디자인 에이드라고 얘기하는 그 텍스트라든지 아니면 에이드 라인 가지고 어떤 그 보조선을 컨스트럭션 보조선을 생성을 했을 때 단순하게 PDMS 같은 경우는 그냥 템퍼러리 개념으로 화면에 보여주기만 하는데 E3D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실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하이러키로 저장을 해가지고 실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상당히 컨스트럭션 그 레퍼런스용으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리드 기능 자체도 실제로 PDMS 같은 경우는 섹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그리드를 모델링 했었는데 E3D에서는 그리드 자체의 어떤 그 지오메트릭 타입이 생성이 돼서 바로 쉽게 원하는 형태의 그리드를 모델링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좀 이따 설명도 드리겠지만은 도면을 생성할 때 그리드에 대한 정보도 바로 클릭을 한 번으로 그리드에 대한 정보를 도면에 바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노테이션 기능이 실제로 도면에서 만들어지는 어노테이션 기능 이외에 디자인 모델 자체에서도 어노테이션 기능을 넣어서 실제 3D 모델상에서 도면을 보듯이 실제 디멘전이라든지 레블링 같은 걸 처리해서 모델링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바로 하이러키에 저장이 돼서 그 부분들을 그 템퍼러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계속 참고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델링을 하다가 특히 이제 모델 리뷰를 할 때 벤더 모델을 받아서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특히 기계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경량화가 되지 않고 그 경량화하는 게 쉽지 않은 관계로 모델 리뷰를 한다든지 할 때 상당히 무거운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E3D에서는 모델 심플리피케이션이라는 새로운 툴이 이제 제공이 되고 그 모델을 통해서 이제 그 기능을 통해서 모델 경량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복잡한 내부 구조를 다 지우고 바로 외부에 있는 틀만 가지고 인포팅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CAD 스텝이라든지 뭐 NX, 솔리드 엣지, 솔리드웍스 같은 인벤터도 포함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모델을 경량화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잠시 이제 빨간색 박스를 보시게 되면은 실제 CAD 파일 사이즈가 75메가 정도 되는 거를 실제 E3D를 이용해서 경량화를 시켰을 때 4.3메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실제 이퀴프먼트 템플레이트를 구성하는데도 재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요즘 한참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AWP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AWP를 구성하기 위해서 EWP, CWP, IWP 같은 그런 세 개의 중요 그 WP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워크팩을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는데 E3D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떤 구성을 해주고 어떤 정의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WP, CWP, IWP를 만들어서 추가를 해준 다음에 비주얼 쿼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실제 그 모델링 상에서 현상 그 그래픽적으로 하이라이트를 시켜주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체크 부분에 있어서는
인터그레이트 모드라는 게 추가가 돼서 실제 이제 1D라든지 2D, 그 2D 같은 경우는 PNID가 되겠죠. 1D는 엔저닝 DB가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인터페이스를 쉽게 할 수가 있고 그럼 그거에 대한 비교라든지 뭐 서치 기능, 뭐 PNID에서 특정 아이템을 찾는다든지 파이프라인을 비교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체커 부분에서는 실제 PDMS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을 했던 부분인데 설계 룰에 대한 어떤 검증을 해주는 건데 실제로 E3D로 넘어오면서부터 그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룰의 개수가 특히 파이핑 디자인 룰 쪽에서 상당히 많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래피컬 인터랙션 부분인데 실제로 E3D를 사용하면서 상당히 많이 이제 기능적으로 개선됐다는 부분이 이제 그래피컬 인터랙션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델링 작업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제 클릭 수라든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잠시 이제 동영상으로 직접 그 데모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그래피컬 인터랙션은 모든 엘리먼트에 대해서 그 마우스를 가지고 어떤 아이템을 수정한다든지 판넬을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런 동그란 표시 같은 것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그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립 포인트가 이제 추가가 돼서 바로 화면상에서 어떤 특정한 코맨드를 이용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형상으로 모델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건 이제 판넬 부분에 대한 수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간 부분을 바로 끌어당겨서 판넬에 대한 형상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걸 좀 빨리 돌려서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은 이제 박스로 모델링한 이스케이프 루트 같은 형상에 대한 모델인데 이 부분도 이퀴프먼트 프리미티브라든지 볼륨 개념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데 마우스를 가지고 바로바로 모양을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도 바꿀 수가 있고 형상도 이렇게 마음대로 마우스를 가지고 조정을 하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어떤 뭐 필렛을 준다든지 그럴 때도 아주 쉽게 따로 어떤 포인트에 대한 루틴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립을 이용해서 이제 바로 형상 자체도 이렇게 변경을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예를 들어서 스트럭처 모델에서 루프탑에 대한 어떤 구조물을 예를 들어서 만든다고 쳤을 때 간단하게 이제 그립을 이용해서 그 섹션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빔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 모양을 이제 꺾는다든지 그런 표시를 바로 마우스를 이용해서 바로 당겨서 이제 형상을 이렇게 루프탑 형상에 있는 철 구조물을 이렇게 형상을 구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 3D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디자인 시점에서 제너럴 부분이 아니라 이번엔 각 디스플린별로 그러니까 실제 모듈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케이블 트레이 부분하고 HVAC 모델링 부분은 PDMS에 있는 기능들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원하시면은 실제 E3D 내에서도 똑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퀴프먼트, 파이핑, 스트럭처, 케이블링 시스템 그리고 서포트에 대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퀴프먼트 같은 경우는 볼륨 모델링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기존의 어떤 이스케이프 루트라든지 액세스 웨이 같은 것을 모델링 하려면은 보통 이퀴프먼트에 있는 프리미티브 기능을 이용했는데 그거를 이퀴프먼트 형상이 아닌 볼륨이라는 새로운 그 타입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관리적인 측면에서나 실제 어떤 사용적인 측면에서 쉽게 이제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볼륨 모델링은 바로 선택을 하면서 소프트 개념으로 나중에 간섭 체크하는 것을 대비해서 소프트 개념으로 모델링을 바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핑 쪽에서는 실제 여러 가지 기능이 개선이 되어 있는데 특히 라우팅 쪽 기능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PDMS에서 사용하는 오토라우트라는 외부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E3D에서는 기본적인 파이핑 오토라우팅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토라우팅 기능하고 비슷하게 오토 컴플리트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랜치 모델링을 일부분 해놓고 나머지 마지막에 남아있는 부분들을 오토 컴플리트를 이용해서 쉽게 이제 모델링 라우팅을 끝낼 수가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프 스케치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실제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에이드 라인을 가지고 대략적인 스케치를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케치된 그 에이드 라인을 가지고 바로 브랜치를 3차원 모델 브랜치를 생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생성할 때는 엘보라든지 노즐 같은 것도 노즐에 연결되어 있는 플랜지 같은 것도 자동적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로 모델링을 하면서 파이프에 대한 디멘전 체크를 할 때도 실제 파이프 디멘전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돼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모델링 컴포넌트를 수정하는 GUI 폼 하나에서 실제로 우리가 하이러키를 가지 않고도 실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컴포넌트 시퀀스 리스트라는 개념이 있어서 바로 내가 어떤 모델링을 하고 어떤 모델을 찾아갈지를 바로바로 쉽게 결정을 해서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핑 컴포넌트를 수정을 할 때도 기존의 어떤 풀다운 메뉴 개념, PDMS에는 풀다운 메뉴 개념으로 여러 가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GUI 폼에서 모든 모델링, 컴포넌트를 추가한다든지 수정한다든지 방향을 바꾼다든지 포지셔닝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GUI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라든지 클릭수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간단한 데모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거는 이제 일부 파이핑에 대한 일부 모델이 완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 노즐에 연결되어 있는 노즐, 석션 노즐 쪽에 연결되어 있는 일부분들을 특정한 어떤 파이핑 컴포넌트를 놓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라우트 컴포넌트, 오토 라우트 컴플리트 기능을 이용해서 바로 나머지 부분을 완성하는 이제 기능이 되겠습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바로 이렇게 실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루팅을 완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실제 어떤 모델이 있는 건 아니고 모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에이드 라인을 이용해서 파이프 스케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케치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브랜치 크리에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스케치 부분을 따라서 루트를 이용해서 바로 모델을 생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케치 라인을 생성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생성된 스케치 라인을 이용해서 바로 그 클릭 한 번에 어떤 브랜치 생성이라는 클릭 한 번으로 그 새로운 브랜치 모델을 생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4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그리드 포인트를 생성을 했고요. 에이드 라인을 가지고 포인트를 생성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파이프 라인을 이렇게 생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필요한 그 컴포넌트에 대한 스펙은 자동적으로 셀렉션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트럭처 부분인데요. 스트럭처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는데 특히 우리가 기존의 빔이라든지 컬럼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섹션이라는 부분을 젠색이라는 하나의 통일된 아이템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섹션을 계속 이용을 하고 싶으면 사용할 수가 있지만은 이 젠색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리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그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쉽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섹션의 조인트라든지 섹션 피팅 부분들을 픽싱이라는 아이템으로 모두 통일을 해서 실제 카탈로그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할 때도 상당히 쉽고 유용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럭처 모델 중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골치를 앓고 있었던 스테어, 레더, 핸드레일 모델링 하는 부분에 대해서 SLH라는 새로운 모듈이 추가가 돼서 모델링을 아주 쉽고 빠르게 그리고 수정하는 부분까지도 아주 빠르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상적인 부분만 표현을 해주는 게 아니라 실제 BM이라든지 레포트, 웨이트 정보까지도 실제 아이템을 가지고 뭐 섹션이라든지 뭐 판넬 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모델링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웨이트 정보, 뭐 도면 정보까지, 물량 정보까지도 바로바로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인트 모델링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영상으로 일단 준비를 좀 했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조인트 모델링을 하는데 실제로 어떤 섹션에 붙어 있는 조인트, 픽싱으로 아까 모델링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클릭을 했을 때 실제 유저들이 그 조인트에 대한 그 셀렉션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모델상에서 어떤 형상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그 제대로 된 조인트 스펙을 선택했는지도 바로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모델링도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볼트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처리가 돼서 아주 모델 퀄리티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링 시스템에서는 아까 케이블 출의 모델을 그대로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E3D에서는 케이블링 시스템이라는 게 추가가 돼서 실제 기존의 PDMS에서 케이블 트레이나 케이블 레더 모델링만 할 수 있는 거를 실제 케이블링 시스템을 통해서 케이블 웨이라는 볼륨 모델링을 한 다음에 케이블 트레이뿐만 아니라
그 케이블링 모델까지도 자동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볼륨을 따라서 자동적으로 라우팅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건을 준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특징을 줬을 때 자동적으로 선택을 해서 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모델링을 할 때 케이블 번들 개념으로 이렇게 케이블 묶임 패키지를 가지고 케이블링 모델도 가능하게끔 이제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포트 모델링 같은 경우는 기존의 PDMS에서 사용했던 MDS라는 개념을 비슷하게 갖고 들어가긴 했는데 가장 큰 장점은 기존의 MDS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리 서포트를 모델링할 때 그게 아타로 브랜치에 이제 심어줘서 모델링해서 관리적인 포인트에서 조금 이제 어려움을 줄 수가 있었는데 이 3D 서포트 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런 아타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서포트 스트럭처 태깅별로 구분되어 있는 서포트 스트럭처 내에서 하나의 아이템으로 그 새로운 타입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포트 태그 내에서 세컨더리 서포트하고 프라이머리 서포트형 관리를 같이 동시에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델링 관리를 한다든지 그 수정을 할 때도 상당히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포트 모델링 하는 부분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서포트 모델링, 이제 프레임 서포트를 모델링 하는데 실제로 아까 화면에 잠시 보이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멀티 디스플레이 개념이기 때문에 배관, 전개장 부분을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선택해서 바로 프라이머리를 넣고 세컨더리를 넣기 위한 어떤 밑에 그 포지션을 잡아주게 되면 바로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포지셔닝이라든지 크기 같은 거 아니면 타입도 바로바로 어떤 셀렉션을 통해서 쉽게 선택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모델링 부분 외에 도면 및 결과물에 대한 어떤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 이름부터가 이제 드래프트라는 모듈 이름에서 드로우라는 모듈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실 게 이거는 실제 드로우라는 모듈에서 행해지는 건 아니고요. 실제 E3D 3.1에서부터 지원되는 기능인데 실제 디자인 모듈 자체에서 도면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버전에서는 기본 드로우 기능만 제공을 해주는데 실제 향후 버전에서는 디자인 DB라든지 아니면 드래프트 DB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이제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상당히 디자인 모듈에서 도면을 생성을 하고 바로 모델하고 비교를 하면서 어떤 모델을 수정한다든지 도면을 수정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바로바로 즉석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드로우 모듈에서는 퀵 애드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실제 기존의 도면을 생성할 때 하는 시간보다는 상당히 빠르게 예를 들어서 디자인 모델 하이러키를 통해서 바로 뷰를 생성한다든지 그리고 추가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아주 편한 기능을 제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션 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기존에 여러 방향의 같은 볼륨에 있는 여러 방향의 도면을 생성할 때 그걸 복사하고 수정하고 방향을 잡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는데 이 3D 프로젝션 뷰 기능에서는 바로 모델을 뷰를 선택해주고 바로 마우스를 옮겨주는 것만으로 그 방향에 따라서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인식을 해서 그 뷰를 서로 다른 프로젝션 방향의 뷰를 바로바로 생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멘전 관련해서도 이거는 실제로 사용하면서 조금 이제 불편한 기능이었을 수가 있는데 그 하나의 디멘전 그룹을 만들었을 때 그거를 이제 수정을 한다든지 디멘전 위치를 공간상의 그 이유로 디멘전 위치를 바꾼다든지 그럴 때 상당히 좀 불편한 기능들이 있었는데 그 디멘전 익스플로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그걸 이제 분해를 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이제 위치 선정을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러키 상에서도 바로 LDM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분리돼서 나온 걸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인서트 이미지를 이용해서 회사 로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미지 파일들을 바로바로 쉽게 이제 어태치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파워 셀렉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드로잉 오브젝트를 여러 개 동시에 같은 조건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델링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리드 어노테이션을 그리드로 모델링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버튼 한 번의 클릭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전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왔는데 이 리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뷰하고도 같은 개념인데 이 리전을 이용해서 실제 스케치를 하는데 실제 스케일이 들어가 있는 스케치 도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키플레인을 생성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비전 컨트롤이 많이 강화가 되었고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리비전 넘버에 대한 리비전 A, B에 대한 엔티티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그 서로 리비전 A하고 B를
비교한 다음에 뭐가 바뀌었는지 밑에 녹색으로 보이는 화면에서처럼 바뀐 부분을 색상으로 표시를 한다든지 클라우드 마크를 자동적으로 해준다든지 하는 기능들을 사용해서 실제 도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를 이 리비전 컨트롤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이제 클라우드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을 이제 임포트하는 걸 3D 모델에서 보여드렸었는데, 실제로 도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이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을 이제 띄울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리뱀핑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타임 포인트를 잡는다든지 그런 액션이 필요한 도면을 만들 때도 참조용으로 실제 그 레이저 스캔 모델을 띄우고 거기에 마킹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실제 레이저 스캔 모델을 도면에 띄우고 나서 그 부분에 실제 리뱀핑 에리어라는 이런 마크를 해주고 실제 도면상에서 이렇게 코멘트를 날릴 수가 있는 기능들을 이용해서 실제 리뱀핑 프로젝트에 상당히 유용한 부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도면을 이제 생성하다 보면은 어떤 레블링이라든지 각종 어노테이션에 대한 어떤 공간을 찾아서 배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비바 E3D에서는 이제 화이트 스페이스라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화이트 스페이스는 실제 로컬 컴퓨터 자체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로컬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아비바 커넥트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실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처럼 세팅을 해주게 되면은 메뉴를 이용해서 바로 공간 서치를 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단지 이 부분은 이제 실제 사용을 하면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아비바 커넥트라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연결된 부분에 있어서 토큰을 사용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화이트 스페이스 기능에 대한 데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도면을 이제 내용을 확인하고 여기 화면에 보이는 화이트 스페이스를 통해서 아비바 커넥트하고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 도면에 대한 정보를 보내주고 레블링에 대한 정보를 보내주게 되면은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작동하는 아비바 커넥트 내에서 그 스페이스 서칭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다시 로컬 DB로 보내서 공간 서칭을 해서 이제 배열을 해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공간을 정확히 찾아 들어가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금까지 어떤 모델링이라든지 도면을 만드는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실제 개발 환경 및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개발 환경은 실제로 PDMS에서 개발한 PML이라든지 PML.NET, C#을 베이스로 하는 PML.NET에서 상당히 많은 걸 개발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관심사가 그럼 그 PDMS에서 개발됐던 많은 프로그램들, 어플리케이션들이 E3D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상당히 고민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답은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상당히 최소한의 일로 이제 예를 들어서 PML을 업데이트할 때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PDMS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어셈블리 림에 있는 다 PDMS 다시라는 그런 부분을 다 코어점 다시라고 그냥 바꾸고 바로 E3D 화면에서 바로 공유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ML.NET 같은 부분도 C샵에 있는 소스를 열어서 그 프레임워크를 일단 4.0 이상, 최소 4.0 이상으로 맞춰주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어셈블리 림이 다 PDMS 다시라고 되어 있는 거를 다 코어 다시라고 수정을 한 다음에 바로 리빌딩을 한 다음에 컴파일을 다시 해서 바로 E3D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은 실제 아까 말씀드린 PDMS에서 개발되어 있는 PML 프로그램을 E3D에서 그대로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대로 넘겨서 실제 구현을 하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동영상은 실제 PDMS에서 개발되어 있는 도면을 생성해주는 프로그램이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실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교를 해보실 것이 왼쪽에 있는 PDMS 화면도 같이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실제 PDMS 화면하고 E3D 화면, 그 PML로 개발된 화면이 똑같이 표현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퀄리티들도 좀 앞으로 당겨서 보겠습니다. 실제 나온 결과물들을 비교해 보면 실제 PDMS에서 나온 결과물하고 E3D에서 나온 결과물이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도면이 이렇게 생성이 됐고 도면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성이 되어 있고요. 이건 E3D 화면에서 생성이 된 겁니다. 오른쪽 화면은. 그리고 왼쪽 화면은 PDMS에서 생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똑같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 도면뿐만 아니라 실제로
키플레인이라는 부분도 자동적으로 생성이 됐는데 이 키플레인까지도 똑같이 E3D하고 PDMS가 똑같이 생성된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작업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작업을 한 게 아니라 .pdms 닷이라는 걸 .core와 .으로 바꿨고 실제 C샵으로 개발되어 있는 PML .NET 부분을 이제 리빌딩을 해서 리컴파일을 해서 다시 E3D에 집어넣은 그 정도 이제 일만 하고 이런 똑같은 기능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DB 마이그레이션 부분은 실제로 PDMS로 모델링 되어 있는 부분, PDMS 프로젝트를 E3D로 저는 그냥 올려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PDMS 12.1 SP4 미만에 있는 버전들은 일단은 12.1 SP5로 올려주고요. 그리고 나서 PDMS 있는 그 프로젝트를 그대로 E3D에서 불러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DB 프로젝트 마이그레이션 부분은 아주 심플하게 할 수가 있겠고요. 단지 그 마스터 DB로 사용하는 어드민 PAD, 도면적인 어드민 PAD라든지 마스터 PAD 같은 경우는 실제 E3D에서 많은 기능들이 추가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실제 어드민 PAD나 마스터 PAD를 샘플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면은 PDMS에 있는 PAD 모델 라이브러리 대신에 E3D가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레퍼런싱을 해서 사용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렉시콘 모듈에 있는 그 기능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UD 테이블이라는 그 PML 컬렉션을 하기 위해서 그 필터링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UD 테이블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PDMS에서는 이제 무제한 500자 이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E3D에서는 그게 true로 되어 있을 경우에 120자까지만 이름을 줄 수가 아이템 이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인덱싱 필터링을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간단한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다시 도충기 수석한테 마이크를 넘겨서 최종 요약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과 같이 E3D에서 PDMS 대비 많이 개선된 내용들이라든지 추가된 내용들을 짧은 시간 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PDMS를 살펴보게 되면 1976년도에 버전 1.0을 출시를 하고 현재까지 많은 프로젝트에서 PDMS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객들의 요구사항들은 좀 더 보다 나은 생산성을 요구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가 흔히 그 IT 솔루션의 생애 주기를 본다고 하면은 첫 버전 1.0에서부터 새로운 버전 나올 때까지 20년, 30년, 40년 영구하게 쓸 수는 없죠. 일정 기간 동안 사용되고 또는 차세대 시스템들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 그 아비바도 마찬가지로 PDMS가 약 한 50년에 가까운 반세기 동안에 사용이 돼 왔지만 이제 생산성을 극대화하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피부로 그냥 느끼는 불편한 점은 GUI, 유저 인터페이스가 너무 오래되었다는 거죠. 지난 80년대 말, 90년대, 20년대 초반 PML2와 같은 그런 어떤 그 개발 환경을 두고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어 왔지만 사실 거기서 그냥 한계입니다. 그래서 약 10년 전에 2013년에 버전 1.1로 E3D가 탄생을 했습니다. E3D의 탄생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경험 위주의 UX 기반의 그 유저 인터페이스로 바꾸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아무래도 그 대부분의 어떤 그 솔루션들의 표준 그 유저 인터페이스의 근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와 같은 그러한 그 메뉴들로 체계화되면서 그리고 PDMS에는 별도로 구매해야 됐던 많은 그 소프트웨어들 예를 들어서 2D나 3D CAD 임포트, 엑스포트 또는 그 레이저 스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들을 임포트 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어떤 임포트, 엑스포트와 같은 그러한 기능들을 기본 탑재해서 우리가 그 Everything 3D, E3D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미 10년 전에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은 버전 3.1.6으로 훨씬 더 많은 그 기능들이 보강이 되고 개선이 되고 추가가 돼서 이미 지난 버전 2에서부터도 엄청나게 많은 E3D 프로젝트들이 실행이 되어 왔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2024년 4월 1일 이제 드디어 이제 PDMS를 놔줘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PDMS를 보내고 E3D로 바꿀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좋아지는가도 아마 봐야 되겠죠. 넘겨주세요.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그 일부 고객사에서 실제 프로젝트를 가지고 케이스 테스트를 했던 그러한 내용인데요. 그럼 맨아웃가 PDMS 대비 E3D가 얼마나 절약이 되느냐. 이제 뭐 기본은 그렇습니다. 대략 1년 48주 주당 40시간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PDMS 라이센스 50시트 기준으로 E3D 50 라이센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세이빙 되는 맨아웃을 따져봤을 때 대략 한 연간 19,200 그 엔지니어링 시수가 절약이 되더라 라고 하는 이런 E3D의 그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유저 인터페이스 개선을 통해서 시수 절약, 이미 그거는 우리가 초반에서 그런 얘기를 조금 나눴었죠. 그런 어떤 시수 절약도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개선된 기능들이나 추가된 기능들을 통해서 그 설계의 편의성들이 굉장히 많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설계에 대한 품질, 결과물들에 대한 품질도 많이 좋아졌고요. 다음 장을 좀 넘겨주세요. 그러면은 이 E3D로의 전환을 할 때 물론 이제 아비바에서도 굉장히 많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해 왔었고, 금년도 다우 데이터에서는 아비바와 더불어서 아비바 그 솔루션에 대한 그 총판을 하면서 다우 데이터에서도 직접 기술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우 데이터에서 어떤 일들을 도와드릴 수 있느냐. 이 3D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PDMS와는 조금 다른 메뉴 체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아마 전환 교육이 이제 필요하겠죠. 아마도 뭐 전환 교육은 PDMS를 이미 사용하셨던 분들은 아마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 3D로의 전환이 가능할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3D 프로젝트와 PDMS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는 근본적으로 100% 호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들어지는 일부 결과물들, 예를 들어서 도면 드래프트 데이터베이스와 드로잉 데이터베이스는 만들어지는 그 결과물에 약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이 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 3D만의 고유의 어떤 오브젝트들을 가지고 있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PDMS 데이터베이스를 이 3D 데이터베이스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만 그 데이터베이스의 퀄리티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도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프로젝트의 어떤 기본적인 환경 설정해주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조금 전에 오창문 수석이 강조했던 부분이, 그러면 PDMS를 통해서 우리가 생산, 설계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개발해놨던 인하우스 소프트웨어들, 그 다음에 서드 파티를 통해서 도입했던 소프트웨어들,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3D에서도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과제는 역시 프로그램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 3D에서 그대로 재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어떤 PML 프로그램은 뭐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조금 손을 터치업을 해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은 똑같은 PML로 만들어지는 또는 PML.NET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PDMS에서 구동을 했지만 이 3D로 오면서 개선된 부분들, GUI의 개선 또는 기능들의 개선이 있습니다. 그러한 개선에 맞춰서 이 PML 소프트웨어들이, .NET 소프트웨어들이 최적화가 돼줘야 되는데 그러한 최적화에 대한 부분에 컨설팅 내지는 다우 데이터의 어떤 서비스들이 아마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러면 이러한 어떤 E3D로의 전환에는 E3D만의 어떤 약간의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컨설팅이 아마 수반이 되지 않을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E3D 기반에서 좀 더 고도화된, 좀 더 자동화된 어떤 설계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개발들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우 데이터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나 컨설팅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인사드리죠. 네, 그동안 장시간 동안 그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